구글의 검색시장 점유율은 90%예요. 대단히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고 있어서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을 한 건데 연금관리공단도 구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도전들을 받고 있다고 블랙시티가 우리는 구글의 시장 100%를 다 먹을 생각은 1도 없다. 우리는 상위 구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상위 5%만 뺏을 거예요. 여러분 구글이 1년에 검색 광고로 벌어들이는 돈이 2천억 달러예요. 몇 프로만 빠져도 투자자들에게 되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퍼플렉시티 프로가 있어서 이렇게 멀티모달로 쓰시는 분들은 유료로 써야 된다는 거하고 인스타카트로 연결이 되면 인스타카트에서 퍼플렉시티에게 돈을 줍니다. BM을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마지막에 오셨을 때는 저희가 CS를 다녀와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사이에 벌써 생성 AI와 관련해서 막 구글이랑 지금 오픈 AI랑 전쟁이 또 엄청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막 최근에 뭐 구글이 제미나이 뭐 1.5, 뭐 1.0, 뭐 울트라 이런 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오픈 AI가 또 소라를 발표를 해갖고 찬물을 확 얹었잖아요. 오늘 좀 이 두 회사의 싸움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이렇게 모셨는데요. 좀 어떤 것부터 좀 이야기 다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의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얘기를 하고요. 이 구글이 지금 대단히 많이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되게 흔히 말하는 파괴적인 기술,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잖아요. 그럼 이것이 공격하는 것은 누가 AI, 생성 AI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구글의 기본적인 아성인 검색의 도전도 되게 지금 거세게 있거든요. 지금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하고 2월 달에 크게 조명했던 것은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입니다. 퍼플렉시티요? 네, 퍼플렉시티라는 새로운 인공지능에 기반한 생성 AI에 기반한 서비스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체 LLM을 가지고 있어요.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선택해도 되고 오픈 AI의 그 챗GPT 4.0을 선택해도 되고 엔트로픽의 클로드 2.1을 선택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또 앱도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또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또는 크롬의 익스텐션이 있어요. 이걸 써보시면은 확실하게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서 사실은 지금 영어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한국어도 가능하긴 해요. MAU가 흔히 말하는 월 활성화 이용자죠. 이것이 지금 1,000만 명 정도까지 이미 도달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쿼리가 5억 쿼리 정도를 달성을 했어요. 5억 번을 검색을 때렸다는 거예요? 네네네. 월스트리트저널이랑 블룸버그도 분석하는 거는 구글에게 의미 있는 첫 번째 검색 경쟁자가 등장했다. 그것도 생성 AI를 탑재해서. 근데 물론 5억이라는 숫자에 너무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하루에 85억 쿼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전 세계 지금 검색 시장 점유율이 90%이기 때문에 하루에 구글에서 감당하는 쿼리는 85억 쿼리입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분량이네요. 네, 그래서 1년치가 뭐 그렇지만 근데 언론에 관심을 받는 이유는 투자자의 면목이에요. 작년 12월에 이제 투자 라운드를 했었는데요. 두 번째 투자 라운드였는데 여기에 이제 투자한 회사가 엔비디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의 창업자 이즘 CEO에서 물러난 잭 베조스가 개인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쇼피파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치면 카페24 같은 곳이죠. 이런 곳에서 있는 그 CEO인 뮤트캐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유튜브의 전 CEO 이 수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의 여동생이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구글 패밀리잖아요. 이 사람도 여기다가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구글의 수석 과학자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 투자를 또 했어요. 구글에 일하면서. 그러니까 이 명망가들이 투자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잭 베조스는 자기가 이 제품을 보고서 이건 정말 구글을 한번 대항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베조스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의미 있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블룸버그에서는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창업자, CEO라든지 CTO, CSO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구글이라든지 딥마인드라든지 메타라든지 다 AI 전문가들이에요. 생성 AI 전문가들이 나와서
지금 이러한 구글에 대적할 만한 걸 만들었고 물론 구글에 비해서는 아직은 정말 작지만 5억 컬이라고 하는 그리고 1000만 MAU라고 하는 월 활성화 이용자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냈다는 데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CEO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퍼플렉시티가 우리는 구글의 시장 100%를 다 먹을 생각은 1도 없다. 우리는 상위 구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상위 5%만 뺏어올 거다. 왜냐하면 퍼플렉시티는 무료 사용도 하지만 유료 사용일 경우에는 되게 멀티모달인 다양한 기능을 제공했는데 이것도 월 $20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글에서 검색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 딱 5%만 데려올 거다. 이 5%만 데려오면 구글은 치명적인 재정적인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고급 사용자들이 보통 광고주들이 좋아하는 광고주들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글에게 잽을 가하는 거죠. 사실은 견딜 수 없는 이런 부분을 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잽을 가하고 있는 거고 구글은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2021년, 2022년, 2023년 오면서 사실 생성 AI가 아니래도 여러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가장 크게 공격을 하는 건 여러분 아마존입니다. 아, 아마존이요? 쇼핑 쪽 검색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제품을 검색할 때는 네. 구글 가서 검색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아마존에서 사니까 아마존에서 제품 검색을 합니다. 제품 검색을 하면 이제 특히 리뷰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이 리뷰들이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품 검색은 이미 50% 이상이 아마존 가서 검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아마존의 검색 광고 시장이 대단히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가고 있고 그 구글의 뭐 수석 부사장도 이제 인정을 했고 이번에 어도비에서 미국 사람들의 검색 패턴에 대한 연구조사 보고서를 조사 발표를 했었는데 미국인 중에 10명 중에 1명이 검색할 때는 구글이 아니라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인 전체가 10명 중에 1명이지만 이것을 20대나 10대로 줄일 경우에는 그들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을 수 있다. 그렇죠. 더 높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맛집을 검색할 때 여러분들도 요즘 뭐 네이버도 많이 검색하시지만 인스타그램 많이 검색하시잖아요. 그 젊은 이용자들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의 검색은 구글에서 이미 또는 구글 지도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웨딩톡이라고 해서 웨딩톡이라고 해서 이제 해시태그죠. 틱톡의 웨딩과 관련 틱톡인데 수십억 뷰가 만들어지고 있고 동영상들도 대단히 1000만 개가 넘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결혼식을 전통적인 결혼식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정원 결혼식, 무슨 카페 결혼식, 여행지 결혼식 이런 아이디어. 난 주얼리를 뭐 했고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를 알려면은 검색을 하거나 매거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웨딩톡 가가지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 요즘 드레스 유행은 이런 거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거기서 찾게 되는 거죠. 거기서 뷰 카운트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웨딩 관련된 브랜드들도 틱톡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자신들의 주얼리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신부 의상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거기서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이것이 선순환 과정을 이뤄내면서 웨딩과 관련된 검색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틱톡 가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어떠한 소셜미디어의 변화 속에서 구글은 검색에서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정도는 구글이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것은 인공지능인 거죠. 인공지능에서 퍼플렉시티를 보시면 조금 더 좋긴 해요. 왜냐하면 필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때 너 아카데믹에서 주로 찾고 싶으냐, 라이프 스타일에서 찾고 싶으냐, 여행지에서 찾고 싶으냐 이런 걸 이렇게 물어봐서 선택을 하고 거기다 답변이 나온 다음에 또 필터가 또 나와요. 7, 8개 필터가 나와서 거기서 클릭을 하면은 좁혀줍니다. 계속. 좁혀주면서 저희가 인공지능이 최적화된 것들을 답변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링크 값들 다 줘요. 여행지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뭐 물건 검색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인스타카트로 연결이 되면은 인스타카트에서 퍼플렉스에게 돈을 줍니다. 물건을 그러니까 너네 검색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매하게 되었으니까 광고 같은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네. 광고인데 정확한 정보를 줘서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면은 일종의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수익 모델을 지금 퍼플렉시티가 찾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검색의 부분이 진화되고 있는데 또 구글 또한 여기다 질 수는 없잖아요. 구글 또한 여러분도 labs.google.com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 만약 안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검색의 세계를 여러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주로 데스크탑에만 현재는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 Search Generative Experience라고 해서 검색 생성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요즘 기업들도 여기다 5자를 붙어가지고 검색 생성 경험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옵티미제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상품이 제품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우리 브랜드 얘기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 정도로 보면은 아예 질문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생성 AI가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의 출처들을 보면 링크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링크들을 굳이 갖지 않더라도 매우 진화된 지식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퍼플렉시티도 마찬가지고 구글의 Search Generative Experience도 그러니까 검색 생성 경험도 이러한 AI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인 검색 광고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축소되지 않겠느냐, 위협받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글을 우려하는 건데 구글은 또한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퍼플렉시티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이동하게 될 것이고 또는 오픈 AI의 챗GPT로 이동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글도 생성 AI를 검색에 통합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2024년에 이러한 검색의 습관들이 과연 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예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한국의 일부 요것 때문에 지금 100%를 못 먹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세계를 평정한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되게 안정적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링크와 광고들에 의해서 링크로 가면 거기도 또 구글 광고가 나오잖아요. 검색 광고 시장이라는 것들을 구글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고 있어서 이 기업은 망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연금관리공단도 구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 안정적인 투자차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검색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매그니피컨트 7 중에서 구글이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도전들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구글의 주식이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7 중에서도 검색을 우선은 AI 부분에서 오픈 AI에게 한 발 뒤졌고 검색에서는 또 사방에서 공격이 오고 이런 지금 형국을 맞고 있는 것이 구글이고 구글이 2024년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근데 안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도 네이버 주로 검색하시고 구글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이버 검색하시다가 구글 검색 잘 못 옮겨오시거든요. 좀 약간 카테고리가 다른 느낌도 들고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네네. 그게 뭐냐면 검색은 되게 우리에겐 습관화된 인터넷을 이용한 가장 기초적인 습관이거든요. 사람들 습관은 잘 안 변하잖아요. 또 하나는 브라우저는 크롬 쓰시나요? 브라우저 크롬 쓰죠. 크롬의 시장 지배율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크롬이 물론 지금 이것 때문에 유럽하고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이 걸렸죠. 크롬의 기본을 갖다 구글로 깔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분들 갤럭시를 쓰시면 갤럭시도 기본이 구글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애플을 쓰시면 사파리의 기본적인 검색이 또 구글이고요. 그러니까 즉 구글이 우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사방에다가 그물망을 쳐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퍼플렉시티 깔아가지고 나는 퍼플렉시티로 옮겨갈 거야. 또는 요즘 또 아크라는 ARC라는 되게 이 브라우저가 인공지능이 결합된 브라우저거든요. 이것도 요즘 얼리 어댑터들에게는 인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기본 브라우저를 그걸로 바꿔놨는데요. 이런 아크도 생성 AI를 결합해서 우리가 탭에다 치면은 검색 결과가 AI로 떨어지는 이런 식의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얼마나 이 구글의 이 아성에 금을 낼 것인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플렉시티 CEO가 얘기했던 거 우리는 상위 5%만 뺏어갈 거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대신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렇죠. 목표네요. 상위 5%면 광고주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5%만 뺏어가도 걔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점유율 5% 뺏어가는 것이 퍼플렉시티의 사실상의 목표다. 근데 5%만 뺏겨도 구글에게는 치명적이거든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90%인데 이제 85로 간다. 여러분 구글이 1년에 검색 광고로 벌어들이는 돈이 2천억 달러예요. 이 2천억 달러에 몇 프로만 빠져도 투자자들에게 되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구글 자체도 중장기적으로는 검색 시장의 변화를 준비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검색 시장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구글마저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다 인공지능 때문이다. 물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서 사람들이 이커머스 부분이 발전하면서 아마존으로 우리 식으로 하면 쿠팡으로 검색 광고 시장이 이동한 것들, 그러니까 제품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젊은 층에 있어서 라이프스타일 검색은 인링크와 아웃링크에서 랭킹 조절되는 것보다 가장 요즘 사람들이 힙하게서 좋아요를 많이 하고 있고 영상을 많이 찍고 있고 이미지를 많이 올리는 이걸 가지고 기준치로서 검색을 하려고 하는 젊은 층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이 다방면으로
기본으로 지금 구글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세다. 그것이 2024년에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부터 오던 문제들이잖아요. 네이버도 똑같이 이제는 요새 어린애들이 검색 네이버에서 잘 안 하려고 한다. 유튜브 가서 검색하거나 네. 아니면 인스타 가서 검색한다. 네. 저를 생각해봐도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애랑 롯데월드를 갈까 고민을 할 때 아침에 쳐봐요. 그 인스타에다 쳐보면 롯데월드 관련해서 사람들이 태깅을 해서 지금 막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게 많은 날에는 절대 안 갑니다. 사람이 많은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는 그게 트위터였었잖아요. 네네네. 뭐 나 누구랑 어디 왔어. 트위터에 올려다가 요새는 트위터 잘 안 쓰니까 인스타를 검색해보고 그럼 뭔가 목적의 다양화를 통해서 이제 좀 다른 검색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도전을 구글도 지금 뭔가 틱톡이나 인스타에서 똑같이 받고 있다라는 네. 이제 말씀이셨고 이건 네. 이제 근본적인 문제였는데 AI가 지금 들어오면서 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예전으로 생각해 보면 야후에서 구글로 사람들이 넘어올 때도 네. 검색의 결과를 갖고 오는 방법에 혁신이 일어났었던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야후에서? 그 당시에는 인덱스 중심, 뭐 자동차 네. 클릭하고 그 다음에 수리 찾고 수리점 찾고 이렇게 이런 식의 인덱스 검색이었다라면 이거를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는 이런 것이 이제 구글의 방식이었던 거고 네. 대단히 빠른 속도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해서 검색의 패턴이 변할 수 있고 이제는 멀티모달로 되니까 플렉시 같은 경우는 유료 같은 경우는 제가 음성으로 시리에게 물어보듯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인공지능으로 답을 시리는 그냥 짧게 답문한다라면 이건 풍부하게 답변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글 쓸 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글 쓸 때 뭘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답변이 잘 나와요. 지식인처럼. 그럼 그걸 갖다가 제가 영어로 검색을 한 다음에 네. 디벨로 번역을 해서 제 글에다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개념 정리가 아주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 습관에서 이제 생성 AI가 결합되지 않는 검색이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너무 편해졌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AI가 없는 검색은 이제는 못하겠다가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한국 서비스인 네이버도 사실은 클로바엑스도 뭐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대단히 제한된 서비스고 네. 사실은 네이버가 더 위험하죠. 구글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한된 거지만 요즘 특히 10대, 20대들이 네이버 쓰는 거를 뭐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창피해 하잖아요. 이게 네이버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뭔가 애플과 삼성이 갖고 있는 고민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폴더 안에 숨겨놓고 안 쓸 수는 없고 안 쓸 수 가끔 써야 되니까 네. 하지만 폴더 안에 숨겨놓는 앱 네이버. 마치 저희가 다음 앱을 깔고 있으면 저 사람은 40대 이상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 이 네이버 앱을 깔게 되면은 나이 들었구나 뭐 이런 느낌을 요즘은 젊은 층이 받고 있고 자기 또래 문화에서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건 대단히 이건 네이버한테는 치명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네이버가 이제 아직까지도 강세를 갖고 있는 건 쇼핑에서 네. 압도적인 또 아직은 상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이버 힘은 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구글 또한 이것에 대응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 구글의 검색에 생성 AI 부분이 역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사람들이 링크 클릭해서 광고를 클릭하는 비율이 줄어들 것이고 링크를 클릭해서 그 사이트 가가지고 거기 있는 또 광고를 클릭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카니발리제이션, 잠식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지금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아까 BM을 이제 그 퍼플렉시티 쪽에서 시도를 하고 있고 네. 인스타 같은 쪽에서 돈을 받고 있다 네, 이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예전에 빙 얘기도 나오고 다른 검색이 나왔을 때도 네. AI로 검색을 뺏어갈 수는 있겠으나 네.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의 엄청난 재력이 있는 곳이 아니면 네. 검색을 때릴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구글 이겨보겠다고 계속적으로 AI를 버티고 가면은 이게 과연 얘네가 돈이 남아나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네. 거잖아요. 네. 그 AI 검색은 BM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건데 네. BM을 지금 새롭게 그렇죠. 개발했다는 네, 네, 게 네. 또 굉장한 그 한 단계를 또 넘은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료, 그러니까 퍼플렉시티 프로가 있어서 네. 유료 고객들은 많이 쓰는 특히 이걸 멀티모달로 쓰시는 분들, 네. 소리로 검색을 한다든지 이미지를 검색한다든지 이렇게 멀티모달로 쓰시는 분들은 유료로 써야 된다는 거하고 네. 그리고 되게 지원해주는 언어 폭도 되게 폭넓다라는 거 그리고 무료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구매와 연결될 경우에 이러한 것들 할 수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뭐 얼마나 많이 지금 대중화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이번에 CES에서 관심을 받았던 레빗 네. 이 레빗 같은 경우도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요. 기본 검색으로 퍼플렉시티를 깔자. 이런 식의 어떠한
이제 새로 나오는 어떤 디바이스의 기계에 퍼플렉시티를 그 구글처럼 깔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서 전체 시장을 파괴시키지는 않겠지만 네.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퍼플렉시티의 시장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BM을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워낙 또 생성 AI가 들어가서 검색을 할 경우에는 이 추론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네. 이 제프 베조스의 그 아마존이랑 쇼피파이는 사실 경쟁자였는데 네. 양쪽 다 지금 여기에 투자를 그렇죠. 하고 두 CEO가 네. 물론 한 명은 전 CEO지만 네. 전 유튜브 CEO가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제프 베조스가 투자하고 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되겠구나. 그렇죠. 일단 옆에 힘을 보태주는 사람들이 세면은 그럼요. 확실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창업을 했는데 네. 이혜진 의장이 투자했다더라 개인 돈으로 사재를 털어서 그러면 저한테 모든 언론들이 달려오겠죠. 네. 지금 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저한테 와서 투자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얘기 끝나죠. 그럼 얘기 끝나는 네. 거거든요. 지금 이 현상이 지금 퍼플렉시티에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뭐 이재용 회장님이 투자는 안 하셨지만 제 주위에서 블루닷 엄청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또 오늘 깨알같이 OL이라고 하는 AI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하셨어요? 네. 한번 봐주시고요. 정말 주위에서 홈페이지 만들었다고 한 사람들한테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 생각지도 않게 블루닷으로 만들었다고 한 사람이 많이 있어갖고 제가 처음으로 질문드렸던 제미나이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그 이 검색에 관련해서는 초반부터 우려가 나왔었던 게 이제 빙이 이제 챗GPT를 갖고 가서 넣었을 때 문제. 그 다음에 챗GPT가 이제 검색 빙을 갖고 와서 또 직접 서비스를 해주니까 챗GPT로 사람들한테 뺏기는 문제 이거 엄청 걱정했었잖아요. 네. 이쪽은 지금 어때요? 결과는 빙이 1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빙의 점유율이 아주 조금 올랐어요. 3.3%에서 3.5% 정도로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빙이 이제 너무 서둘러서 특히 3.5 수준일 때부터 결합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체험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빙 가보지 뭐. 그리고 특히 또 초기에는 빙을 또 기본 브라우저로 하고 거기에서 계정을 만들어야 챗GPT를 사용할 수 있게 또 해줬기 때문에 조금 초기에 갔었죠. 하지만 빙 자체의 검색 퀄리티가 좋지 않은데 그 앞부분에다가 기능적인 생성 AI 부분으로 검색을 만들어냈는데 구글 또한 바로 이거 마술을 쳤거든요. 그러면서 차별점을 못 느꼈는데 여러분 퍼플렉시티를 써보시면은 필터라는 도입을 해가지고 제가 아주 쉽게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그 한 번의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필터를 몇 번 클릭함으로써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AI로 만들어지는 검색이 이런 경험을 줄 수 있거나는 새로운 경험들을 줬다라는 부분들이 퍼플렉시티가 저는 장점인 거고 빙은 AI가 하니까 그냥 지식인이구나.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빙은 조금 섣불리 시장에 나왔고 이 부분에 특히 개선을 계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빙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던 거죠. 이 우리 예전의 경험 네이버 경험으로 따져보면은 빙은 바꿨던 게 네이버를 딱 검색했을 때 나오는 지식인에 대한 답변 그 부분만 바꿔준 거잖아요. 빙은. 근데 퍼플렉시티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검색 결과 자체의 변화가 훨씬 더 그 경험의 차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다. 말씀해주시는 거죠. 특히 이제 누가 많이 쓰냐면 비즈니스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데이터를 찾으셔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주로 흔히 말해서 검색에 대해서 대단히 검색 체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결과의 퀄리티에 따라서 자기 업무의 변화가 발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퍼플렉시티를 써보면은 이거는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기차의 2023년도 글로벌 세일즈를 찾아보기도 하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성장세인지 하락세인지를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이걸 계속하다 보면은 전기차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결론을 퍼플렉시티가 내주고 그것에 대한 근거들을 쫙 대주거든요. 그럼 이것이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것만 갖다 써도 블로그 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하나의 아티클이 돼서 나오는 블로그 포스트가 돼서 나오는 이런 결과까지 체험을 하게 되면은 퍼플렉시티에 대해서 고마운 서비스. 제가 처음에 저 구글 쓸 때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인데요. 야후 쓰다가 구글 썼을 때 이 놀라운 빠른 정말 빠르게 딱 결과를 알려주고 근데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확하게 제가 찾고자 했던 걸 찾아줬잖아요. 이러한 처음의 검색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빙은 제가 썼을 때 뭐 AI가 쓰니까 뭐 지식인이네. 근데
근데 뭐 그 이상을 뭔가를 못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퍼플렉시티는 새로운 검색에 대한 경험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제가 퍼플렉시티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러한 AI에 의한 AI라는 이 혁신 기술은 다양한 시장들을 지금 파괴시킬 거고 재편할 거지만 그 중에서도 검색 시장도 충분하게 재편하고 파괴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 재편될지는 흥미진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요새 1년 동안 너무 많이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좀 피로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야 이거 또 어차피 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거 나와서 보니까 별로 이럴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항상 이 티핑 포인트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빙은 해봤을 때 뭐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여기를 완전히 넘어올 정도는 아니었어 라고 했다면 퍼플렉시티는 요 좀 티핑 포인트를 넘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넘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까? 우선은 빙은 공략했던 게 뭐냐면 구글과 같이 전체 모든 이용자를 공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퍼플렉스는 우리는 이 사람들 필요 없어. 가끔 검색하는 사람들, 뭐 맛집 검색하는 사람들 우리에겐 필요 없어. 정말 고급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우리는 대상으로 할 거야. 그래서 시장을 좁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구글하고 다른 체험을 줄 거야. 라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0만 MAU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우선은 미국에서 사실 그 영어권에서 지금 중심을 쓰고 있는데 1000만 명을 만들어냈다는 거고 이것은 반복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이거는 한 번 유행했다가 사라질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러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 오픈 AI라든지 클로드의 어떠한 그러니까 챗GPT나 클로드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체 LLM을 갖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어떠한 성장의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또 유명인들이 투자를 했다는 것은 막대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 전에 네바 NEEVA라고 해서 네바라고 해서 구글에 도전하는 사실 검색 서비스는 여러분들 정말 수백 개가 있었거든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다 소멸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쿼리 자체를 갖다가 혁신하는 거였거든요. 쿼리의 혁신이고 특히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많이 들어가 있다니까 광고를 좀 빼고 그리고 SEO 해가지고 검색 최적화해가지고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들 좀 빼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깔끔한 쿼리 답변을 하는 걸로 혁신을 했었는데 여기 인공지능의 키워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도전자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의미 있는 도전자가 나오고 있는 것은 다 생성 AI 덕분이라는 부분에서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는 지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생성 AI라는 확실한 무기를 정말 생성 AI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구나. 검색의 인터페이스가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의미에서는 대단히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티핑 포인트까지는 잘 판단할 수 없지만 티핑 포인트 근처까지는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차별적인 경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로 한번 결론 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